요즘은 진짜 암 환자가 많잖아요. 한 집 걸러 하나, 둘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암 환자라기보다는 암 경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늙어서 생기는 병, 노화가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부담스러운 꼭 늙음이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어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 그 여성이 있어요. 갑상선암은 비교적 가벼운 암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치료하면 나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환자를 특별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 당사자는요, 그래도 암이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반응이 서운하고 그렇답니다. 사실 환자 자신이 느끼는 공포는 아무도 모르죠. 암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죠. 좀 무섭잖아요. 공포. 암은 공포. 왜냐하면 아직도 그 암이라는 병증의 해결 메커니즘,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걸 잘 모른대요.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죠. 암에 취약한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자면 일단 암에 걸린 사람들의 성격이나 삶의 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들은 좀 극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쁘고 포악하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일단 열심히 산다. 어느 한 분야에. 그리고 사회에서 크건 작건 어떤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뚜렷한 거죠. 아무 책임이나 노력을 안 하는 노숙자가 암에 걸리진 않거든요. 그 술에 찌든 룸펜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지언정 암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일설에는요, 암 환자는 성격이 괴팍하고 사납고 못된 성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편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산다입니다. 웃기고도 서글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암은 일단 무섭고 공포스럽다는 관점에서 드리는 웃픈 얘기예요. 어떤 암 환자가요, 이제 암을 진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고 막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라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동네 일반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의사에게 자신은 병이 있는데 너무 고민이고 무섭다 이렇게 말머리를 꺼냈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애둘러서 안심시킨답시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 말을 건네요. 아유,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요즘은요, 암만 아니면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조절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환자는 이게 진짜 더 절망스러운 거죠. 암은 그런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거, 무서운 거. 그분이 그 암 환자가 되고 나서 그 암을 진단받는 환자의 연기가 있는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건 아닌데 그게 아니야. 역시 연기는 연기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심정이셨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암 진단을 받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암이나 어떤 삶에 있어서 엄청 큰 위험? 이런 게 그렇게 두렵지 않다고 해요. 아버지가 보살펴 주시니까 사람 성격대로, 인생대로 다 그렇게 어떤 고난에 대한 내 태도나 입장이 다르죠. 우리는 사실 정신없이 내 생활, 내 삶을 사느라고 모르지만 꿈에 조상이 나타나서 알려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감하든지 아니면은 너무 바보같이 모르니까 그냥만 열심히 살기만 하니까 주변인을 통해서 누군가 알려주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기운들이 사주에 나타난 글자이고 합이고 그런 합력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합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 중에서 가장 센 부적이 인간 부적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조상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연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종합 검진에서 초기에 발견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 사주에서 좀 위험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배우자의 기운으로 어떻게 합력으로 약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궁합이 부적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질병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는 경우. 아니, 이런 청천벽력이야. 이런 사람은 조상의 덕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종합검진 받으러 가자고 하는데 뭐 티켓까지 끊어줘요. 근데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가셨는데 제가 진짜 몇 년 전에 아버지 아프기 몇 년 전에 대장암 검사를 같이 받으시자고 제가 막 우겼거든요. 근데 정말 다시는 말도 붙여볼 틈도 없이 그럴 여지도 없이 진짜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거절을 하셨어요. 좀 안타깝죠.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환자마다 그 입장은 조금씩 혹은 많이 다른 점이 있죠. 제가 그중에 기억나는 인상적인 암 경험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긍정적이고 행복한 암 경험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년 여성이에요. 진짜로 시장 바닥에서 진짜 고생하면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답니다. 몇십 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보험도 권유하면은 어쩌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보험도 들게 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보험금을 이렇게 타보니까 진짜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 중년 여성은요, 늘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시장통에서 헐레벌떡 막 식사도 서서 대충 때우는 수준으로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급 식사를 하고 그것도 남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 거잖아요. 요양병원 고급은 진짜 음식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아침밥을 먹고 근처에 산으로 운동을 갔다 오면은 또 점심을 차려주고요. 그러니까 이 중년 여성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산길을 걸을 수가 있죠. 여유롭게. 그분이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살다가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고생 안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고 돈도 있으니까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진짜 행복한 얼굴이에요. 암에 걸려서 행복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암의 전조 증상이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살아왔고 막 그렇게 살아왔었대요. 근데 그 암 걸리는 그 당시에 왠지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고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네. 이런 자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남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농담도 하고 말대답도 하고 싹싹하고 시원시원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펑퍼짐하게 시장 아줌마의 무슨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 거죠, 이분이. 원래 이분이 어려움 없이 살다가 결혼해서 혼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전투적으로 삶의 패턴을 바꾼 거죠. 원래는 문학소녀였대요. 장사하려면요, 시장통에서 화통해야 되고, 엔간한 건 상처도 받을 틈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렇게 뭐, 동네 여장부 같은 오지라퍼, 막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어쩔 수 없죠. 자기가 그렇게 변신을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자각이 온대요.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거울을 보면 그 자신의 모습이 싫었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을 저주했대요. 말이 심해서 그렇지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도 싫더랍니다. 고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말대답하기도 싫고 흥정하기도 싫고 우울하고 돈도 싫고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아프게 되었노라 이렇게 폐암 2기.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암이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나를 그토록 부정했는데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더랍니다. 인간은 참 신비하죠?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운명을 본능처럼 느끼죠. 본능적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운명을 아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러이러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한 대로 되고 말의 씨가 된다. 그런 거죠. 진짜로 여성들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분은 도덕적이건 뭐건 일단 열심히 살았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떤 책임감으로 자기 자신을 잃거나 때로는 자신을 속이기도 하죠. 자신의 본질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형태로 운에서 오는 한 시절의 기운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나는 어떻게 그 무서운 출산을 내가 다 하고 막 이런 그런 생각 미쳤던 게야. 세상을 나는 거창하게 속이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위해서 어떤 이 뭐 불이라면 불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혹은 몸을 내던지거나 몸을 사리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요? 혹은 자신 앞에 있는 현실 어떤 것만 해결된다면 다 행복해질 거야 하고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요. 먹고 사는 문제라면 자신의 본질, 꿈 혹은 나 아닌 나로 살죠. 우리의 이런 태도를 열심히 산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열심히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힘을 내서 산다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본질 이외의 것 어떤 것을 끌어내서 쓴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죠? 힘이 노력이 요구되는 에너지가 요구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도 가끔은 자기의 자존을 내 본체를 조금씩 갉아먹는 거 그런 자기 혐오 이런 것도 가끔 하죠. 그렇죠? 나는 뭐지? 막 이런 거. 이러려고 태어났나?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도 자신을 정말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냥 이게 삶이려니 하고 사는 사람일 거예요. 나는 남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탐내지도 않고 나는 늘 깨끗해. 나는 초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도 자기 합리화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원죄고 내 탓이고 중생의 삶이죠. 그게 이제 풀어서 말하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동물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어울려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생식 능력으로 자식을 낳고 대를 잇고 사회의 개체수를 부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열심히요. 목숨 걸고 애 낳는 행위도 하죠. 미친 거죠, 사실은. 그게 다 호르몬의 영향 아닐까요? 그 남자들은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하고요. 다 미친 거 아닌가요? 여성의 암은요, 주로 호르몬에 의한 거예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은 삶을 대하는 전투력이고요. 생기고, 글자로 보면 감목 같은 거죠. 희망, 그런 의욕, 그런 거요. 그런 감목, 호르몬은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쳐요. 미치게 하는 거죠, 사람을. 호르몬의 힘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뭔가 내가 나 아닌 모습으로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호르몬이 사라진 거예요. 여성은 폐경즈음이에요. 호르몬은 활력이잖아요. 살면서 중년쯤 되면요. 이게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그럼 일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나 전투력 상실했어. 나 그만하고 싶어. 그럼 호르몬 없어진 거예요. 감목이 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암이 찾아옵니다. 뭐 사주가 좋다면 가벼운 증상으로는 뭐 여기저기 아프죠. 중년은 삶의 활력을 잃는 순간이고요. 사람의 긴장을 늦추는 순간 그 아픈 거잖아요. 그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치인 것 같아요. 간목이요. 가을, 겨울에 힘을 잃잖아요.
우울증처럼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울증은 아니지만 마치 허전하고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하던 일이 좀 의욕이 없어지고 슬프고 먹고 자고 이런 게 원활하지가 않죠. 어떤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전투적으로 대하기가 힘들어요. 기분도 언짢아지고요.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과거 옛날에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고 좀 청승맞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다 호르몬 감목의 영향이에요. 그게 없어진 거라니까요. 전투력이 없어진 거예요. 생명력, 나를 지탱해 주던 그 무엇. 그런데 사주 원국에 감목이 손상되어 있는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위험이 질병적으로 있는 겁니다. 감목은요, 그 십성이 무엇이든 간에 좀 타격을 받으면 힘들어요. 만약에 감목이요, 길신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뭐 신해천이라든지 인신충, 뭐 유금, 가을, 겨울 구간의 감목은 더 그렇죠. 인미, 귀문이라든지 직업적으로 그걸로 성공했어도 건강은 좀 따라오죠.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건강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공무원 생활을 몇십 년 하다가 그 생활이 너무 이제 진력이 나가지고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나답게 살 거야 그러면서 비싼 자전거도 사고요. 뭐 스포츠 댄스 등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연금 생활 1년 만에 돌아가신 분도 봤습니다. 암에 취약한 마음의 시기는요, 삶을 대하는 변화, 이런 변동, 쉼, 마음의 방향 전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하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긴장 풀려갖고 아프다, 뭐 철들자, 뭐 죽더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내 마음이 변한다. 삶의 투지가 없어졌다. 그러면 호르몬이 작용했다. 그런 거죠. 암 걸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진단받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자기가 이미 좀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이상해 막 이런 거. 언뜻 이상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아닌 것 같은 거를 느꼈을 때 삶의 전투력을 상실하는 마음이 들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거울 속에 내 자신이 마음에 들면 뭐 괜찮은 거고요. 이건 내가 아닌데 누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나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거든. 현타가 왔습니다. 아홉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29, 39, 49, 59 그 나이에 구자가 걸리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년이 내가 39살인데 뭐 아홉수네 이게 아니고요. 나이로 세는 게 아니고 10년씩 운이 달라져요. 대운이라고 하잖아요. 그 운이 바뀔 때 어떤 사람은 1대운으로 바뀌고 어떤 사람은 2대운으로 바뀌죠. 10, 20, 30, 40으로 바뀐 사람도 있고요. 대운의 마지막 해 그거를 9번째잖아요. 9번째 세운 그게 아홉수예요. 쉽게 말하면 운이 달라지는 계절 변화의 마지막 해인 거죠. 아홉수가 급격하게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대운을 시작하는 첫 해가 시작되는 거죠. 대운의 첫 해 혹은 마지막 해가 운이 달라지는 변동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은 계절은요.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죠. 운에 따라서 내 마음도 바뀌고 주변 상황도 달라지죠. 특히 해자축에서 임묘진으로 넘어가는 순간 축인, 임묘진에서 사오미, 사오미에서 신유술, 축인과 진사, 미신, 술해 이런 순간들이죠. 계절과 계절의 사이에서 바뀌는 그 구간요. 이런 구간에서 변화 변동이 생긴다니까요. 누구는 좋게 누구는 별로 안 좋게. 좋은 면이 생기면 부수적으로 나쁜 반대적인 결핍도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건 없으니까요. 제 친구 해월의 병자일주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남편만 보고 살다가 사화대운이 오니까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법니다. 진작 이렇게 나가서 살 걸, 나가서 돈 벌고 살 걸. 별 볼 일 없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한 푼 두 푼 받아먹고 살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을 버릴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본인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뭐 남편 복은 없어진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말하는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하고요. 남보기에 좋은 관성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거울 속에 나를 비춰봤을 때 이 모습 좀 괜찮은 거야? 이렇게 뭐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내 인생 맞아? 만약 이게 내가 아니다. 너 누구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신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운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해야 당신은 돈을 잘 벌고 안전하고 공짜로 뭘 얻어먹고 그런 것은 사실 별게 아니죠.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다 잘 될 거야.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뭐 괜찮다 이 말은요. 미친 호르몬에 휘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는 말이고 지금 만약에 이게 내 모습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노력과 수고가 또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 애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건 한계가 있고요. 너무 많이 노력하면은 그게 고갈된다는 뜻이에요. 고갈되기 전에 멈춰라. 이런 거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지쳤다. 어떤 운이 끝났다. 곧 끝난다. 그만해라. 번아웃 증상에 대해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운의 시작과 끝점이라면, 계절의 변동, 변화의 시점이라면 이제 자기 자신을 찾으셔야 돼요. 정신적, 육체적, 자기 관리에 몰두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대충 알죠. 저는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대운이 새로운 계절로 변화하는 끝운과 첫째 운이라면 당신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크게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답니다. 일단 자기 인생 점검 포인트. 첫 번째로요. 대운 바뀔 때, 특히 계절 변동까지 있는 시점, 그리고 마지막 해와 끝에, 그리고 토가 흉신으로 들어올 때, 특히 편관, 겁재, 편인, 간여지동으로 올 때, 지지토가 많으면요. 암에 대해서 불리해요. 일지충 인자는요. 건강 면에서도 좀 불리해요. 영상 자체를 심리적으로 자신이 질병을 예감하는 이야기, 이걸 하려고 한 건데요. 본래 사주 원국 속에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적으로 취약한 부분, 이런 게 암시되어 있는 건 아시죠? 자오충과 사해충, 심장이나 순환계 그런 문제고요. 특히 수화충은요. 갑자기 변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좋아지거나 급하게 안 좋아지죠. 건강운은 개인의 성공, 직업 이런 거하고는 별도로 봅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육친도 다 사랑스럽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는 대신에 어떤 다른 반대 부분은 좀 결핍인 거죠. 공평하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행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냐 이런 물음은 남죠.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말은 공허하고 사랑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은 그냥 일시적인 행복일 뿐이죠. 돈을 실컷 벌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게 행복이었는데 갑자기 사랑이 중요해져 버렸다. 그러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몇십 년 불만 없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갑자기 막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계절도 바뀐 거고 막 이럴 때 자신의 한번 운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몇십 년 전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제 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그 친구는 운전하는 출근길에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대요. 나 진짜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진짜 암에 걸려가지고 휴직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는지 보너스, 월급 이런 거를 해외여행, 명품, 온통 자기 자신에게 아낌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그런 계절이 바뀌는 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이 바뀌면 일단 체크, 아시죠? 나에게 뭔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일단 어떤 건강적인 면을 보려면 사주 원국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기본 성격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노숙자처럼 성인처럼 철학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 자신이 어떤 자연물이라면 자연 환경이 바뀐 계절의 변화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횡설수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받으셨길 바랍니다. 마칩니다.